수업을 하자. 2시간만 하면은 집에 간다. 행복하지. 크리스마스 이브를 나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불러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연말도 나와 함께. 12월 31일도 토요일이야. 수업을 할 거야. 알겠지? 행복하지? 자, 시간표 살짝 변경될 거야. 12월 31일 날은 우리 얼굴 보지 말자고. 변경되면 다시 한번 안내를 할게. 아직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거든. 담임부담임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일별로 수 원하고 수투하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살짝 바꾸려고. 그러니까는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변경된 거에 맞춰서 책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함수의 극한을 할 거야. 자, 선생님이 극한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지? 24시간도 안 됐어. 배운지. 극한이라는 건 뭐라고 했지?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는 의미라고 했지. 그치? x의 값을 어느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 그때 그 함수 값은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간다. 즉 여러분들 리미트라는 기호 x가 a로 간다. 우리 무한대라는 기호는 배웠죠. 그건 좀 뒤에서 다시 할 거고, 그걸 할 거고. 그 리미트 기호 설명해줬지? 그치?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갈 건데 이곳에 함수식이 들어가는 걸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함수의 극한이다라고 해요. 그럼 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x의 값을 어느 값? a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함수의 값은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냐라는 거. 함수라는 건 x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y가 나오는 거지. 맞지?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 x를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면 y 값은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냐라는 걸 묻는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느 값을 갖느냐가 아니야.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냐는 게 함수의 극한이야. 극한은 절대로 그 값을 갖는 건 아니야. 그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제부터 이제 그걸 풀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y는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냐라는 걸 우리는 대답해야 돼. 선생님이 이 문에 가까이 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문이 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나는 뭐에 가까이 간다라고 대답하는 거야? 문에 가까이 간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잖아. 얘가 묻는 게 선생님이 앞으로 쭉 갔을 때 뭐에 가까이 가니? 그럼 우리는 그냥 문이다라고 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문에 가까이 간다가 정확한 답이지만 그냥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냐니까 문이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찾는 무엇이다? 극한값이다. 이해됐음? x의 값이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갈 때 y의 값은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냐라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이거를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줘 볼게. 선생님이 임의의 그래프 하나를 그렸어요. 3차함수 그래프야. y는 fx라는 그래프인데, 자,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래프라는 건 x값과 y값을 연결해서 점을 찍는 거지. 그치? 그 점이 나타내는 거고, 얘가 x축, 얘가 y축이 되는 부분인 거야. 자, 여기 사이에 선생님이 a라는 값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줄게. a라는 값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볼 건데 무엇이냐면 x가 a로 가까이 간대.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한 가지만 우선 생각하자. a라는 값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치?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이쪽에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x의 값이 여기 값을 넣으면 y의 값은 요 값이 나오겠지. x의 값 얘를 넣으면 y의 값은 이렇게 나올 거고. 즉 y의 값은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야. 위아래가 y의 값이니까. 그러면 y의 값, 그래프를 따라서 y의 값은 점점 내려가다가 a 값에 가까워질수록 어느 값에 가까워져? 요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즉 리미트 x가 a로 간다면 함수 fx는 자 선생님이 얘 y의 값을 알파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무슨 값으로 가까이 간다? 함수 값은 알파의 값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음? 근데 너희들이 봐도 무엇이냐면 A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지금처럼 A보다 큰 값에서 A로 가까이 오는 방법이 있는 반면 무슨 값도 있어요? A보다 작은 쪽에서 A 값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도 있죠. A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돼? 같이 계산을 해줘야 돼. 뭐가 되냐면 함수의 극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려면 x가 a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존재하니까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얘 하나의 식은 몇 개의 식으로? 두 개의 식으로 분류가 돼. 윤지야 정신 차리고. 자 우리가 생각할 거는 A에 가는데 A보다 왼쪽에서 A로 가는 방법.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는 거지. 근데 얘는 A보다 왼쪽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좌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니까? A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A보다 왼쪽에 있네. 왼쪽의 값에서 A 값으로 가까이 간다고 해서 우리는 뭐?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그러면 A보다 오른쪽에서 A 값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 답해줘. 불쌍하잖아. 고개를 끄덕이다라는 게 아니라 뭐냐고! 문제 뭐야? 왼쪽에서 오는 걸 좌극한이라고 하는데 그럼 오른쪽에서 오는 건? 그렇지. 우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좌극한이라는 건 그 값의 왼쪽. 우리 수직선에서 x의 값은 왼쪽은 뭐야? 작은 값이지. 오른쪽은 무슨 값? 큰 값. 이해됐지? 헷갈리지 않겠지? 중요해. 자 그러면 이 좌극한을 수식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거에 극한값을 찾는 건데 a보다 왼쪽, 즉 작은 값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뭐를 쓴다?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쓴다. 얘는 뭔가를 빼라는 게 아니라 a보다 무슨 값? 작은 값에서 a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기호의 의미 알겠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우극한이라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가서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a보다 무슨 값? 큰 값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쓴다? 플러스라고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빼기 더하기 연산하라는 게 아니라 a라는 값보다 큰 값에서 a로 오느냐 a라는 값에서 작은 값에서 a로 오느냐를 마이너스 기호와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뿐인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극한 문제를 풀 때 필요해. 일반적인 건 안 필요한데. 즉 삐진다. 한 번만 더 머리 끝에 뒷그레이 잡아 확 당겨버려. 알았지? 선생님이 CCTV 지워줄게. 그냥 자꾸 확 당겨. 그럼 너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 그냥 차라리 막기만 할 거야. 좀 차려 정신. 개념 설명하자. 자, 얘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얘 의미는 x라는 값은 a라는 값보다 무엇하다? 작다라는 의미야. 작은 값에서
A로 가는 겁니다. 얘의 의미는 X라는 값이 A라는 값보다 실질적으로는 뭐한 값? 큰 값이다라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A보다 뭐한 값들이야? 큰 값들이지. 아무리 가까이 간다고 해도 A보다는 뭐한 값? 큰 값.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잖아. 절대값이 들어있는 문제는 귀찮아지잖아. 근데 어디는 절대값을 다 넣을 수가 있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알아야 절대값이나 가우스의 극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 일반 문제보다 절대값이나 가우스가 들어간 문제는 배점이 어떻게 돼? 올라가고 고난이도 문제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수식으로 접근하는 걸 아셔야 돼.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다라는 거. 극한이다라는 건 극한값이 무엇한다?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조건 극한값이 다 있는 건 아니야. 어떤 거냐면 자,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까이 가냐를 묻는 거잖아. 극한이라는 건 x값을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갈 때 y값이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냐는 걸 묻는 거니까. 자,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냐는 걸 물을 때 나는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그 외는 다 뭐라고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x의 값을 a 값으로 보냈는데 y의 값이 뭐 알파 값이나 베타 값이나 그냥 하나의 값으로만 가면 우리는 함수의 극한값이 뭐 한다라고 한다? 존재한다라고. 아직까지 감이 안 오잖아. 어떤 함수들은 x값이 하나로 갈 때 y값이 두 개 값으로 가기도 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걸 수학적으로 좀 유식하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수렴이라고 하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이라고 해요. 물론 함수에서는 존재한다, 안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꼭 함수식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우리 함수에서도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fx에 1차식이 들어가면 1차 함수, 2차식이 들어가면 2차 함수라고 하잖아. 유리식이 들어가면 유리함수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극한도 요 뒤에 리미트 뒤에 어떤 식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극한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 지금은 함수식이 들어가니까 뭐? 함수의 극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원에 나오는 수열 파트 일반항이 들어가면 수열의 극한이다라고 해요. 또 이 뒤에 수투의 뒷부분에서 배우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들어가면 미분 계수라고 해요. 그게 너희들이 풀 미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극한의 이름이 결정이 되는데 함수일 때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수열 파트에서는 수렴한다, 발산한다라고 표현해.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극한값의 계산이 가능한 건 몇 개의 값으로 갈 때? 한 개의 값으로 갈 때만. 그런데 그 한 개의 값도 정확하게 무슨 값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기호 배웠죠? 무한대라는 기호. 얘는 정확한 값이야? 아니지. 한없이 큰 값이다라는 추상적인 값이잖아. 그럼 이 값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존재한다라고 할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왜? 정확한 무슨 값이다라고 표현이 안 되잖아. 그냥 한없이 큰 값. 한없이 큰 값은 정확한 값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라고 했지? 무한대라고 했잖아. 한없이 큰 값과 한없이 큰 값을 더하면 우리가 표현할 방법은 뭐밖에 없다? 그냥 한없이 큰 값이다 라는 표현밖에 없다고 했잖아. 정확한 하나의 값이 아니잖아. 얘는 추상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값이 아닌 추상적인 값으로 간다고 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알겠어?
얘 예문을 들어줄 거야. 들어줄 건데 우선은 이럴 때는 하나의 값으로 갈 때는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것만 우선 살짝 머릿속에 넣는 거고. 자, 함수는 x가 a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즉 함수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두 개의 값을 계산해보라는 내용이에요. 즉 어떤 애가 너의 8이라고 하면은 나는 8을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이렇게 얘기하지 마. 근데 우리는 얘는 뭐야? 내 8이잖아. 근데 우리 친구도 미안해 8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거는 내 8이 아니야? 아니지. 내 팔은 내 몸에 붙어있는 두 개가 내 팔인 거잖아. 그치? 함수의 극한에는 두 개의 극한값이 존재. 어떤 극한값? 좌극한값과 우극한값. 이 두 개의 값이 뭐일 때? 하나의 값으로 같을 때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한다. 얘네 둘이가 틀릴 수도 있거든. 틀린 경우는 함수의 극한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 예문 들어줄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인 경우는 a보다 큰 값에서 a로 가까이 가도 무슨 값으로 가요? 알파 값으로 가죠. a보다 작은 값에서 a로 가도 무슨 값으로 가요? 알파 값으로 가죠.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함수의 극한값은 알파 값으로 존재한다라고 얘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우선 이해가 돼? 그럼 또 다른 그래프로 예를 들어줄게. 여기 되게 중요해. 너희들이 벌써 한 문제를 맞추는 거야. 시험 문제를. 이거 안 나오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이 문제 안 나오잖아? 선생님한테 와 빕스 쏠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녹화도 하고 있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물론 100점은 높진 않지만. 너희들이 오늘 하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함수의 극한 값을 계산하는 걸 배워간다면은 오늘 하루 2시간 중에 나머지 시간 놀아도 돼. 그 정도로 얘는 너희들의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는 거야. 내가 굳이 쟤를 깨워가면서 가리키는 이유인 거.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 공간이 이거 지워도 될까? 옆에다 여기다 따로 그릴게. 우이야. 자, 옆에다 선생님 이번에 또 다른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우리 요번에 수화 배웠잖아. 수화에서 함수 파트 배웠지. 그럼 거기에서 우리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fx는 하나인데 x의 값 범위에 따라서 다른 함수식을 쓰는 경우 있었지. 그치? 그런 문제 봤죠?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그런 유형은 봤잖아. 하나에 다음과 같이 여기에 x는 a라는 값이 있어. 근데 a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된대. a에서는 함수값을 요 값을 갖는데 a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된대. 나올 수 있지? 그치? 2차 함수와 1차 함수와 함수값 따로 주면 되니까. 그치? 이런 경우 됐지? 선생님이 얘의 값을 알파, y의 값을 알파라고 하고 얘 y의 값은 베타라고 하고 얘 y의 값은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문제에서 무엇을 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얘는 fx라고 하지 말자, hx를 계산해보래. a로 가는 방법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a보다 큰 값에서 a로 오는 경우가 있고 a보다 작은 값에서 a가 오는 게 있어. 그걸 유식하게 a보다 작은 값에 왼쪽에서 온다고 해서 좌극한, 오른쪽에서 온다고 해서 우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의 하나의 식은 자동으로 분류가 돼. 어떻게?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큰 쪽 플러스 값에 hx 즉 우극한 값이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인데 a보다 왼쪽 작은 값에서 온다고 해서 좌극한 값이 존재해. 그럼 이 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지. a보다 큰 값에서 a로 가봐. 그럼 우리는 뭐를 따라가면 돼? 그래프를 따라가면 돼. a라는 기준을 잡고 이거보다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니까 어느 값으로? 화살표가 이 값으로 가까이 가잖아. 화살표가 의미하는 값은 무슨 값? 요 값이야. 요 값은 얼마다? y의 값이 값마다. 맞죠? 왜? 선생님 a 넣었을 땐 이 값이 아니라 베타 값을 갖는 거잖아. 선생님 얘기했잖아. 우리는 함수 값을 묻는 게 아니라 무슨 값?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냐는 걸 묻는다고 했잖아. a를 넣어서 뭐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x의 값이 a로 점점점 가까이 갈 때 y의 값은 어느 값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냐라는 거야. x는 절대로 뭐는 아니다? a는 아니다. 접목이 돼? 그러면 얘는 y의 값은 무슨 값으로? 감마 값으로 가는 거야. 자, 왼쪽 좌극한을 보자. 왼쪽에서 오라니까 그래프 왼쪽에서 따라가. 뚜루두루두 뚜뚜루두루두. 화살표가 무엇을 가리켜? 요 값을 가리키잖아. 요 점을.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뭐예요? 알파라는 값이죠. 그럼 얘는 알파 값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고 봤더니 이 두 개의 값이 어때? 틀리지? A로 가라고 했더니 왼쪽에서 올 때는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고 오른쪽에서 올 때는 감마 값으로 가까이 간대. 두 개의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러면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한다라는 거지.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쓴다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왜 선생님이 하나의 값으로 갈 때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그래프 함수식이 뭐냐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건 이해됐지?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함수의 극한값을 연산하라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한 가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은 선생님이 하나의 함수의 극한에는 두 개의 극한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그치? 이거를 연산해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판단해야 될 게 언제 요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해야 되는지, 즉 가까이 가는 값을 찾아야 되는지, 또 다른 거는 그냥 함수값을 찾기도 해. 극한값을 계산하라는데 그냥 함수값을 찾기도 해. 그걸 너희들이 분류할 줄 알아야 돼. 그냥 함수값을 찾아야 되는 경우와 이것처럼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를 찾는 경우, 이 두 개를 분류할 줄만 알면 극한의 처음 고비는 넘기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왜 얘기하는지 보면 얘는 요 값 알파라는 값은 실질적으로 함수에 a를 넣어도 뭐가 나와? 알파 값이 나오는 거잖아. 즉 요 극한값 어디 갔니? 요 극한값은 무슨 값하고도 같아? 함수 값하고도 같아. 그럼 이런 경우는 극한값 계산하라면 그냥 뭐 계산하면 돼? x에다가 그냥 a를 넣어서 함수 값을 계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함수 값을 계산한 게 극한값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이거 살짝 지워도 될까? 지우고 다른 그래프 하나 그려주려고. 마지막 예문이거든? 그래야지 이제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아니, 세 번째구나. 어떤 그래프를 그릴까? 쉬운 그래프, 우리가 아는 그래프. 행복하지? 선생님이 요렇게 뻥 뚫리고 A가 있는데 요렇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 있을 수 있지. 이게 뻥 뚫린 거야. 근데 이거에 이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y의 값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된다라고 쳐. 그럼 얘를 y는 gx라고 한다면 ga의 값은 얼마가 돼요? ga의 값은 베타가 되는 거지. 여기가 뻥 뚫렸다는 건 이 값이 아니잖아. 이 점 넣었을 때 이 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함수의 값은 이 점이야.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계산해 보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기했지. 아, 함수의 극한은 몇 개가 들어가 있다? 2개. 첫 번째, x가 a로 갈 때 a의 우극한 값인 함수값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의 좌극한 값인 극한 값이 존재할 거고. 그러면 a로 가는데 a보다 큰 값에서 a로 온대. 그럼 그래프 따라가.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a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를 따라가니까 그래프 값은 어느 점을 가리켜? 요 점을 가리키잖아.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무슨 값이다? 알파 값이다. 마찬가지로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라고 해. 그럼 그래프 따라가. 그럼 그 그래프는 어느 점을 가리켜? 요 점을 가리키잖아. 그럼 요 점은 알파잖아. 두 개 값이 같네. 그럼 우리는 극한값은 뭐다라고? 알파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근데 얘는 함수값이 아니야? 함수값이 아니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지만 식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식을 보고. 근데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연습 먼저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식을 보고 연습하는 판단을 하는 거.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거.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럼 난이도가 그래프가 먼저 쉽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는 애는 못 들어도 난 상관없지.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라고 했지. 잡고 있어 그냥. 그럼 지가 앞으로 끄떡일 때마다 머리가 당겨지겠지. 그러다 머리카락 다 뽑히면 지팔자지. 아니 목도리를 그냥 잡고 있을래? 중요해. 나 뭐냐면은 너희들한테 중요한 팁. 식일 때는 일일이 다 그래프 그리기 힘들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언제 함수값을 찾냐면 대표적인 게 다항식이야. 다항함수는 그냥 함수값을 찾으면 돼.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들어간 식이 다항함수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다항함수면 그냥 우리는 뭐 한다? FA 함수값을 찾는다. 그러면 별거 아니겠지. 선생님 그럼 다항함수 아니고 어떤 함수가 있어요? 우리 유리함수도 배웠잖아. 그치? 무리함수도 배웠잖아. 그치? 무리함수도 가능한 게 있고 안 가능한 범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분류되는 거 말고 무조건 되는 건 다항함수는 무조건 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5차, 6차, 7차, 100차가 나오던 다항함수는 그냥 무조건 뭐 한다? 함수값 구한다. 알겠니? 그러면 조금 일부분은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설마 여기서 자기 다항함수 분류 못한다. 분수함수와 다항함수 분류 못한다. 분모에 미지수 있으면 분수함수야. 분모에 미지수가 없어야 돼. 숫자는 있어도 돼. 분모에 미지수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슨 값 구한다? 함수값 구해. 알겠니? 자,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문제를 보자. 저 인간이 저렇게 목청 터져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해됐어? 감은 와? 한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발가락 아파라.
자, 켜지는 동안 살짝 요점 정리하자. 자, 극한값,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어떤 경우다? 방금 한 거잖아.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경우다?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갈 때다. 되겠지? 그 다음에 하나의 함수의 극한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다? 2개의 극한이 들어가 있어. 어떤 극한들이? 좌극한과 우극한. 선생님은 몸이라는 몸 안에 2개의 팔이 있잖아. 나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라는 거에 실제 극한값은 2개가 존재해. 이 2개가 뭐 할 때만? 같을 때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한다. 이 값이 틀릴 때는, 즉 2개의 몸뚱이에 붙어있는 2팔은 하나의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니? 무한대문의 상수는 뭐 된다? 유일하게 어저께 외워달라는 내용인데 한 명쯤은 대답해줘야지. 나도 그래도 외워달라는 부탁을 하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무한대문의 상수는 뭐 된다? 0 된다. 고마워. 이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문제를 봐주시면은,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18페이지를 보자. 자,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긴 할 건데, 자, 거기에 있는 문제 5개를 한번 너희들이 먼저 풀어봐. 선생님 문제 쓸 동안 여러분들이 5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설명드린 걸 얼마나 잘 알아들었나 한번 확인해보자. 밑에 거 풀어보라는 거야. 밑에 문제 확인 체크 8번. 위에 거 풀으라는 거 아니야. 선생님 답 있는 풀이 풀으라고 절대 안 해. 왜? 그 답하고 나의 풀이하고 틀리면은 비교 대상이 되잖아. 틀리면 쪽팔리자. 풀었어? 5개? 수투 처음이지. 어제 뭐 했길래 그렇게 졸아? 어? 너무 신나게 논 거 아니야? 불금을 보는 거 아니야? 응? 신날라고. 자, 금방 나오지? 그래프만 따라가 보면. 자, 1번부터 해보자. 자, 얘의 의미. x가 뭐로 간대? 3이라는 값으로 가지. 그럼 그래프에서 3이라는 기준을 잡아. 기준을 잡고, 플러스라는 기호가 있네? 그 말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x의 값은 3이라는 값보다 크다. 우극한만을 따지라는 얘기야. 3보다 큰 값에서 3으로 가까이 갈 때 어디로 가냐는 거지. 그럼 그래프 따라가봐. 뚜루두루뚜뚜 요 값으로 간다라고 화살표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에 y좌표는 뭐다? 0이다. 그러므로 3에서의 우극한 값은 0이 된다라고 답을 써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거를 보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x가 뭐로 간대요? 4로 간다는 거지. 그럼 4라는 거에 기준을 잡아. 기준을 잡고 x는 4보다 마이너스 값만 계산하래. 실질적으로는 4보다 무슨 값이야? 작은 값. 즉 4에서 작은 값에서 4의 값으로 가까이 가. 무슨 값을 찾으라는 거야? 4에서의 좌극한만을 찾으라는 의미야.
그럼 그래프 따라가. 뚜루두루뚜뚜 뚜루두루뚜 요 값으로 간다라고 화살표가 가리키네. 어느 점? 요 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얼마다? 3이다. 그러므로 4에서의 좌극한 값은 3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보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얘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 그냥 1에서의 함수의 극한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들어있다? 두 개의 뜻이 들어있다. 즉 두 개의 값. 뭐?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 값과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 값을 계산해보라는 의미다. 그러면 기준이 뭐야? 1이라는 값이 기준이 되는 거야. 이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할 때 얘는 1에서의 우극한이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래. 그럼 그래프 따라가. 뚜루두루두뚜 뚜루두루두뚜 어느 점을 가리켜요? 요 점을 가리키는 거잖아. 이 점의 y좌표는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1에서의 좌극한이죠. 1보다 작은 값에서 1로 가까이 가래. 그럼 우리 그래프 따라가는 거지. 뚜루뚜루 끊겼네. 띡 점프해서 끊겼네. 이쪽으로 또 쭉 해서 쭉 가. 그래도 결론적으로 가리키는 화살표는 어느 점을 가리켜? 요 점.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얼마? 얘도 1이네. 두 개의 값이 어때요? 같죠? 같으면 우리는 이거의 극한값은 뭐라고? 1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자. 자, 4번 문제 보면 2에서의 극한값을 따지래. 플러스 마이너스 없죠?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우리 스스로가 다 따져줘야 돼. 리미트 x가 2에서의 우극한 fx와 리미트 x가 2에서의 좌극한 fx 기준을 뭐로 두라는 얘기예요? 2로 두라는 얘기죠. 바로 가자. 2보다 큰 값에서 따라가 그래프. 어느 점을 가리켜요? 요 점을 가리키잖아. 이 점의 y의 값은 2야. 즉 얘의 우극한 값은 2야. 2보다 작은 쪽에서 따라가면 뚜루두루두 이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도 어느 점? 요 점. 그러니까 좌극한 값도 2야. 두 개가 같네. 그러니까 우리는 2에서의 함수의 극한값은 얼마라고? 2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고. 됐어? 자, 함수값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극한값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고 힘들어. 얘도 뒤에 풀만 없죠? 그러니까 분류해줘야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먼저 계산해보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극한도 계산하라. 그럼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값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얘가 가리키는 점은 무슨 점? 요 점이네. 요 점의 극한값은 얼마? 2. 그러므로 우극한값은 2 된다. 자, 이거를 기점으로 왼쪽에서 오래. 왼쪽에서 왔을 때 가리키는 화살표는 어느 점을 가리켜? 요 점. 요 점의 극한값은 뭐야?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야. 우극한이 가리키는 점, 가까이 가는 점과 왼쪽에서 봤을 때 가까이 가는 점이 어때? 틀리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써주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이게 여러분들 요번이 아니야. 2학기 중간고사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 반드시. 1, 2, 3, 4, 5번 중에 틀린 거 찾아라. 얘네들이 다 보기인 거지. 1, 2, 3, 4, 5.
이 중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뭐냐? 그럼 너희들은 5번이요 라고 답을 써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